안녕하십니까. 큐페이스부 방정혜입니다. 병원 차원의 QI 활동 계획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병원 차원의 QI 활동 주제는 낙상 예방 활동 다양화를 통한 낙상 감소 활동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낙상은 의료기관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환자 안전 사고입니다. 환자 안전 보고 학습 시스템의 21년 환자 안전 통계 용보에 따르면 보고된 환자 안전 사고 중 낙상이 47.2%로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원내 보고된 환자 안전 사고를 분석해 보면 22년 전체 276건 중 낙상 보고는 79건으로 29%를 차지하고 유해 사고 발생 총 50건 중 33건이 낙상으로 66%를 차지합니다. 낙상 예방 활동은 원내 규정에 따라 낙상 초기 평가를 시행하고 환자를 고위험과 저위험으로 분류한 후 각 위험에 맞게 일률적인 예방 활동을 시행합니다. 기대 효과는 이 QI를 통한 기대 효과는 낙상 예방에 대한 실질적 효과 발생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낙상 예방 활동 강조로 인한 인식 전환, 낙상 발생 감소에 따른 환자 안전 활동입니다. 선정 지표로는 낙상 발생 보고율, 낙상 유해율이며 지표의 종이는 천 재원일당 낙상 발생 보고 건수의 비율, 낙상 발생 보고 건수 중 유해 사고 레벨 3 이상의 보고 건수의 비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부 강성호 계장입니다. 저희 부서의 2023년도 QI 활동 제목은 함께해요 에너지 다이어트 10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작년에 저희 부서에서 QI 활동으로 진행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전략적 개선 활동의 보완 필요성과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으로 에너지 사용 요금이 인상되고 병원의 지출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QI 활동은 작년에 이은 CQI 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 CQI 활동을 통한 기대 효과는 병원의 에너지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전략 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하여 에너지 절약 문화의 정착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지출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목표는 2022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하는 것입니다. 지표명은 에너지 사용량 절감률이고 지표 정의는 전년 대비 에너지 사용량 절감 비율입니다. 팀 구성은 김재성 팀장 외 12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 일정은 작년 12월의 현황 파악과 주제 선정을 시작으로 화면과 같이 PDCA 활동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10월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절약 활동은 병원의 지출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우리 병원의 에너지 사용 효율이 1등급이 되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계 재활치료실 이용 환자 안전을 위한 손위생 증진 활동을 주제로 신경계 재활치료실에서 발표를 맡은 전유빈입니다. 목차는 주제 선정 배경, 기대 효과, 선정 지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 순입니다. 먼저 주제 선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병원 내외로 각종 감염병이 유행하여 의료 감염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경계 재활치료실 특성상 환자분과 치료사 간의 1:1 치료로 인하여 환자와의 장시간 접촉을 하는 상황입니다. 손위생은 감염 관리 중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손위생 수행률 증진 활동을 통해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고 전파를 차단하여서 의료 관련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직원들과 환자분들의 손위생 중요성 인식을 높이고 환자와 직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손위생 증진 활동 QI 활동을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저희 신경계 재활치료실은 손위생 수행률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면으로 감염 위험 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병원 감염을 최소화시켜 병원 신뢰도가 높아짐으로써 기관 홍보 효과 및 병원 환자의 재방문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환자 측면으로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손위생 증진으로 인한 병원 신뢰도 상승, 치료사 신뢰도 상승으로 인한 치료 만족도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신경계 재활치료실 손위생 수행률이고, 지표 정의는 신경계 재활치료실의 정확한 손위생 총위생 건수입니다. 산출식은 손위생 수행 시점의 손위생 총관찰 건수 분의 손위생 총수행 건수 곱하기 100으로 하였습니다. 팀 구성은 전유빈 팀장이고, 간사는 안은정, 정세훈 선생님입니다. 팀원은 저희 신경계 재활치료실 선생님들 전부입니다.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23년 QI 활동 계획서 발표회를 진행하게 된 재활의학실 정형계 부서의 발표자 박경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주제는 정형계 물리치료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활동을 통한 직무 스트레스 감소라는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선정 배경, 사업 배경과 기대 효과, 그리고 선정 지표, 마지막으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 선정 배경, 사업 배경인데요. 물리치료사는 업무 시 질병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고, 직장 동료와 환자 보호자 등 다양한 인간관계 사이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다양한 선행 연구를 찾아보았는데요. 거기서 직무 요구도가 높고 직무 자율성이 낮을수록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된 걸로 나왔고요. 직장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에도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서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분배와 다양한 개선 활동을 통하여 직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작년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 활동을 통한 직무 스트레스를 작년 QI 활동 주제로 선정을 하였으나 최종 결과에서 목표값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다른 비슷한 주제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물리적 작업 환경과 심리사회적 작업 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심리적, 신체적, 행동적 부담 요인을 감소시키고 직무 만족도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서원들 간의 첫 번째로 부서원들 간의 협력으로 다양하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두 번째로 직무 스트레스 감소로 인한 치료사의 업무 만족도 증가, 이어서 치료사의 업무 만족도 증가로 인한 작업 능력 향상, 네 번째로 환자들의 치료실 재방문율 증가까지 보고 있습니다.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직무 스트레스 설문조사이고요. 지표 정의는 작업과 관련하여 생체에 가해지는 정신적, 육체적 자극에 대하여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심리적, 행동적 반응을 유발하는 요인을 점수로 나타냅니다. 산출식은 제가 구성을 해봤는데요. 개인별 직무 스트레스 총합계 점수에서 문항 개수를 나누어 평균 점수를 산출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활동 일정도 주제 선정 1월으로 하고, 현황 파악은 1월과 5월로 되어 있고, 원인 분석은 1월과 5월, 그리고 개선 활동은 4번으로 2, 4, 6, 8월에 개선 활동을 할 거고요. 자료 수집은 1월이고, 자료 수집 사후는 5월, 10월, 표준화는 9월로 선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상의학과 김수민입니다. 2023년 영상의학과 QI 주제는 진단 참고 수준 DRL을 활용해 CT 검사 피폭설량 줄이기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전산화 단층 촬영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설량을 낮추기 위해 주요 전산화 단층 촬영에 대한 진단 참고 수준을 마련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환자의 피폭을 줄이기 위하여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환자의 피폭을 줄여 환자의 안전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흉부 촬영 진단 참고 수준 DRL의 90% 충족이며, 지표 정의는 진단 참고 수준
DRL은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 최적의 방사선을 사용하기 위한 권고 기준입니다. 흉부 촬영 DRL은 324.20 DLP로 여기서 DLP란 선량 길이 곱으로 스캔 길이를 따라 흡수된 전체 에너지를 반영한 값입니다. 산출식입니다. 전체 흉부 CT 촬영 건수분의 흉부 CT DRL에 충족된 건수 곱하기 100입니다.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백병동 QI 활동 계획서 발표를 맡은 박선주입니다. 저희 삼백병동 QI 활동 주제는 수술 후 체크리스트를 통한 배액간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으로는 저희 병동은 외과계 병동으로 수술 횟수가 많아 수술 후 배액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과 배액간의 이로운 점을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수술 후 배액간을 하고 나온 환자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항목, 색깔, 양, 양상, 배액이 잘 되는지, 꼬이거나 잠겨 있는지, 음압이 유지되는지 매 듀티별로 확인하고 간호 기록을 남기며 입원 기간 동안 점수를 내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기대 효과는 수술 후 배액간 관리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통해 간호 기록 누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배액간을 관리하여 간호의 질과 환자의 만족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정 지표입니다. 먼저 지표명은 배액간 관리 체크리스트 점수이며 지표 정의는 배액간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각 문항의 총 점수의 평균 점수입니다. 여기서 배액간이란 JP 해모박을 말합니다. 산출식은 체크리스트 총 점수 합분의 체크리스트 시행 건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팀 구성은 팀장 박선주이며 팀원과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삼백병동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0병동 발표자 조수연이고 저희 병동은 올해 간호처치 후 간호수가 누락률 개선 활동을 통한 비용 절감이라는 주제로 QI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 기대 효과, 선정 지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한 명이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이제 다양한 처치를 시행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병동에서는 간호 행위 수행과 더불어서 행위 수가 입력도 이제 업무의 한 범위가 되었고 각종 처치에 사용되는 재료 재고 관리 중요성도 좀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병원 측면에서도 정확한 수가 입력 및 진료비 산출은 환자와의 신뢰 구축 수익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수가 누락 관리하고 개선하는 활동은 잠재적으로는 병원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QI 주제로 올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는 수가 누락 방지 활동을 통한 비용 효과적인 간호 실무라고 생각을 했고 선정 지표에서 지표명은 간호사의 재료 및 처치 수가 관련 인지도, 폴리, 석션, 네뷸라이저, O2로 이제 요 재료대 및 처치 수가 누락률을 이제 해서 개선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정 지표에서 이제 지표 정의를 보시면 교육 전후 간호사의 수가, 정확도 평가 시험 및 점수의 평균을 이제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하기로 했고 교육 활동 전후 간호사의 수가 입력 누락률은 폴리랑 O2는 매일 입력하는 스페셜 바이탈지를 확인해서 그날마다 누락이 있었는지 확인을 할 예정이고 석션과 네뷸라이저는 매일 처치 티켓을 확인하고 누락이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주제 선정과 현황 파악은 2월까지 할 예정이고 원인 분석 3월까지 해서 개선 활동을 4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후에 8월에서 10월까지 사후 자료 수집과 표준화까지 완료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00병동의 권민서 간호사입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의료기기 사용법 교육을 통한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 향상이라는 주제로 QI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주제 선정 배경, 두 번째 기대 효과, 세 번째 선정 지표, 네 번째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선정 배경으로는 일반 병동에서도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의 증가로 능숙한 업무 수행 능력이 요구되며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접근성이 높고 반복적 학습 기회가 필요합니다. 자주 시행하지 않는 업무에 대한 서술 형식 교육 시 이해도가 부족하고
표준화된 교육자료 부족으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QR코드를 활용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적으로 습득이 가능하며 의료기기의 정확한 조작 및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으며 부서 내 신규 간호사 교육 시 동영상 매뉴얼에 대해 프리센터의 정보 제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간호사 업무 수행 능력도 및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정 지표로는 지표명, QR코드를 활용한 의료기기 사용법 교육을 통한 간호사의 업무 만족, 지표 정의로는 QR코드를 활용한 의료기기 사용법 교육을 통한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 설문지 평균 점수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의료기기로는 인퓨전 펌프, 실린지 펌프, 옵티플루 총 3개 기종을 정해 보았습니다.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으로는 팀장은 권민서, 간사 장한나, 팀원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제 선정은 1월 달에 정해 보았고 2월 달에는 현황 파악을 하였고 3월부터는 원인 분석을 해서 4월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개선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사전 자료 수집은 2월 달이며 사후 자료 수집은 9월에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월에 이렇게 표준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업무 지침 관리 및 공유 효율 개선 활동을 발표하게 된 320병동 이경화 간호사입니다. 발표 순서는 주제 선정, 기대 효과, 선정 지표, 팀 구성, 활동 일정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원에서는 최근 3년간 신규 과장님이 16분, 전문 PA 3명이 입사하였고 24시간 10내열간 시술센터가 오픈하였습니다. 이에 다양한 시술 및 처치 주의사항이 발생하면서 업무 지침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 지침은 주먹구구식으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게다가 3교대 근무 특성상 정보 공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간호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320병동에서는 최신 업무 지침 관리 및 공유 효율 개선 활동을 통해 간호사 직무 스트레스 감소 및 환자 안전을 위해 위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 지침을 관리하게 되면서 생기는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새로운 시술 때마다 타부서 중복 문의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고 퇴근한 선임 간호사 및 수간호사에게 추가 문의하는 일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중복 업무 누락 및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업무 지침을 활용해 교육함으로써 교육 스트레스 감소 및 교육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지 트레이닝이나 신규 또는 로테이션 간호사들이 적응을 도울 수 있고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스트레스 감소로 인해 환자 CS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환자 서비스 만족도, 직원 친절도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정 지표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지표는 두 가지로 저희 320병동에서 자체 개발한 설문지로 측정한 직무 스트레스와 두 번째로는 코스 SF 도구를 이용해 측정한 직무 스트레스 점수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사전 사후 스트레스 점수를 측정해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팀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20병동 QI 발표를 맡게 된 신선민입니다. 올해 저희 병동의 QI 주제는 손위생 수행률의 증진 활동입니다. 먼저 발표 목차로는 주제 선정 배경, 기대 효과, 선정 지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 순이 되겠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에는 올바른 손 씻기는 질병의 약 70%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접촉성 전염병과 MRSA 감염, VRE 감염 등의 병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6단계의 방법으로 40초 이상의 시간 동안 손을 씻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원 감염관리실에서도 미생물의 주된 전파 원인인 손을 통한 병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위생 수행 관련 감염 관리 지침을 개발, 배포 후
병원 감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동 내의 감염 관리 상태를 관찰해 본 결과 직원들의 손 씻기 수행률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타 부서에 비해 손 씻기 수행률이 낮아 본 병동은 손위생 수행률 증진 활동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에는 전년도 대비 직원 손위생 수행률의 95% 이상 증가, 저희 병동 직원들의 올바른 손위생 방법과 중요성 인식 증가가 되겠습니다. 선정 지표의 지표명은 손위생 수행률 증진 활동, 지표 정의로는 손위생 수행률은 손위생 수행 시점에서 손위생을 관찰한 건수 중 손위생을 수행한 건수의 비율이며 손위생 수행 시점은 환자에게 투약 전후, 청결 무균 처치 전, 체액이나 분비물에 노출된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고 난 후입니다. 산출식으로는 손위생 총 관찰 건수 곱하기 100분의 손위생 수행 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의 팀 구성에는 팀장인 황미정 선생님, 간사에는 한지윤 선생님, 팀원에는 저를 포함하여 박숙진, 손슬기, 황현진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활동 일정에는 주제 선정은 1월, 현황 파악은 1월, 2월, 원인 분석은 2월, 3월이며 개선 활동은 4월에서 9월 동안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의 사전에는 2월, 3월, 사후에는 8월, 9월이 이루어질 것이며 표준화는 9월, 10월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20병동 발표자 권은주 간호사입니다. 2023년 720병동 QI 주제는 IB케어 매뉴얼 및 간호사 응대 표준 매뉴얼 제작 및 배포를 통한 환자 경험 평가 간호 영역 투약 및 치료 과정 만족도 상승으로 정하였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평가한 입원 서비스의 질을 파악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문화를 열어가기 위해 2017년부터 환자 경험 평가를 진행하였고, 환자 경험 평가는 환자가 입원 기간 동안 경험한 의료 서비스 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치료 과정에서 의료 서비스가 환자 중심으로 제공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환자와 의료진과의 소통, 투약 및 치료 과정 중에 겪었던 경험 등을 전화조사를 통하여 시행하는 평가입니다. 평가를 통해 병원은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의 선호, 필요, 가치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는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병원 브랜드의 인식을 가질 정도로 환자의 경험을 어떻게 개선하고 관리하는 것인가에 대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호 영역의 평균 점수 상승, 2025년 700병상 중축, 대학병원 등의 대형 병원보다 환자 중심의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본 QI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로 IB케어 매뉴얼 및 간호사 응대 표준 매뉴얼 제작, 배포를 통한 간호사 훈련 및 교육 변화, 환자의 불편사항을 파악 개선, 간호 영역 투약 및 치료 과정의 만족도 및 평가 점수 향상입니다. 다음으로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환자 경험 평가 간호 영역 투약 및 치료 과정 점수. 지표 정의로는 신병원 환자 경험 평가 6개 영역 21문항, 설문지 중 간호사 의료 서비스 투약 및 치료 과정 2개 영역의 설문 점수에 대한 평균 점수입니다. 산출식은 설문지 시행 대상수 분의 신병원 점수 산출법에 의거한 다음과 같은 설문지 총점입니다. 팀 구성으로는 팀장 권은주, 간사 장얼미, 팀원은 외 8명입니다.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응급실 QI를 맡은 박선호 간호사입니다. 올해 응급실 QI 제목은 3년차 미만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 향상을 통한 퇴사율 감소로 정하였습니다. 목차는 주제 선정, 기대 효과, 선정 지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은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 시기로 감염 관리 중요성과 부족한 간호사 인력으로 선별, 음압, 환자 이송 등 업무 가중이 발생하여 신규 경력 간호사가 입사하게 되면 짧은 시간 동안 독립을 하여 투약 및 처치를 진행하다 보니 투약 사고, 환자 안전 사고 등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응급사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최근 3년 동안 2020년 입사자 6명, 퇴사자 6명, 평균 재직개월 10개월, 퇴사율 100%, 21년 입사자 7명, 퇴사자 7명, 평균 재직 6개월, 퇴사율 100%, 22년 입사자 9명, 퇴사자 5명, 평균 재직 3개월, 퇴사율 55%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간호사들은 업무 스트레스, 불안, 불면증 등이 발생하여 업무 만족도 저하되고 이로 인한 퇴사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응급실은 신규 3년차 이하 경력 간호사가 입사 시 업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문제점을 파악, 개선을 통해 퇴사율을 저하시켜 안정적인 응급실 운영이 필요하여 이번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는 두 가지로 간호사 측면, 병원 측면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간호사 측면은 환자 안전사고 감소 및 투약사고 감소, 업무 만족도 상승으로 볼 수 있고, 병원 측면은 첫 번째로 입사 지원 시 제공되는 비용이 절감, 두 번째로 환자 사고 감소로 병원 이미지 상승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3. 지표명 두 가지로 정하였고, 응급실 입사 후 3년 미만 간호사의 만족도 점수, 두 번째는 응급실 입사 후 3년 미만 간호사의 퇴사율로 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표 정의는 두 가지로 정하였고, 첫 번째 응급실 입사 후 3년 미만 간호사의 대상으로 5점 척도 설문지, 두 번째로는 입사 후 응급실에 배정받은 3년 미만 간호사의 퇴사율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은 먼저 팀장은 박선우, 간사 황혜영으로 정했고 팀원은 다음과 같고요. 활동 일정은 주제 선정은 1월, 현황 파악은 2월에 설문지와 사전 자료 수집을 진행했고 3월에 원인 분석을 통해서 4, 5, 6월에 개선 활동을 하여 7월에 설문지를 진행하여 9월에 표준화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응급실 QI 계획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환자실 QI 발표를 담당한 김서우입니다. 저희 중환자실에서는 이번 QI 주제로 일식 명료한 CAG 환자에게 안대와 기막의 제공을 통한 중환자실 제공기간 만족도 향상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올해부터 순환센터 개설함에 따라 CAG 시술 후 의식이 명료한 환자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ICU 특성상 소음과 조명 차폐가 어려움에 따라 제시기간 동안 만족도가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적인 물품을 제공해서 ICU 제시기간 동안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안대와 기막이를 제공해서 ICU 제시기간 동안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정 지표는 중환자실 제시 만족도를 지표로 삼았습니다. 한정 기준은 총 10문항 5점 척도의 설문지를 배포해서 점수를 매긴 값이고 비교 및 대적군과의 점수의 유의미한 차이를 비교할 겁니다. 활동 일정은 위와 같습니다. 팀 구성은 팀장 김서우이고 팀원은 ICU 멤버 전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QI 활동 계획서를 발표할 인공신장실의 서정윤입니다. 저희 인공신장실에서 QI 주제는 혈액 투석 환자의 칼슘인 충족률 향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선정의 배경으로는 2022년 7차 혈액 투석 적절성 평가 결과 CAP 충족률이 전체 평균 및 종합병원 평균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 활동을 통하여 혈액 투석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8차 적절성 평가에 대비해 칼슘인 충족률을 향상하고자 QI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QI 활동 계획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첫 번째, 신부전으로 인한 고혈 질환 및 심혈관 질환 등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원활한 투석으로 인한 투석 효율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환자의 올바른 식이 조절 및 질환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칼슘인 향상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선정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지표명으로는 CAP 충족률 향상이며 지표의 정의로는 동일한 날에 검사한 혈청 칼슘 및 인의 곱 평균이 55mg 제곱 퍼 데시리터 제곱 미만의 환자의 비율을 뜻합니다. 산출식으로는 CAP를 곱한 값에
55mg 제곱 퍼 데시리터 제곱 미만의 환자의 수를 칼슘인 혈전 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한 환자의 수로 나눈 값을 뜻합니다.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을 발표드리겠습니다. 팀장은 박지연, 간사는 서정윤, 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과 2월에는 주제 선정 및 현황 파악을 하였으며 3월과 4월은 원인 분석을 하였습니다. 활동 일정의 특이사항으로는 저희 신장실에서는 매달 칼슘 인해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서 약물 조정을 하기 때문에 1월부터 10월까지를 개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술실 간호사 안혜란입니다. 이번 QI 주제는 수술 장비 관리 프로세서 개선을 통한 수술 장비 수리 비용 감소 활동입니다. 목차로는 주제 선정 배경, 기대 효과, 선정 지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배경으로는 원활한 수술을 위해서는 의료 장비가 잘 작동되어야 합니다. 수술실의 모든 기구와 장비는 주기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를 요합니다. 최근 새로운 의료진이 유입되면서 수술 기법도 다양화되고 개수도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술실 내 장비의 보관 및 관리 현황을 재점검하고 이전 수리 사유를 파악해 손상을 최소화 및 예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저희는 수술 장비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술 진행과 수술실 구성원 모두에게 의료장비 관리의 중요성을 고취시킴으로써 장비 수명 연장으로 이어져 수리 비용이 절감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 지표로는 지표명은 수술실 내 장비 수리 건수 대비 장비 수리 비용이며 지표 정의는 수술실 장비 목록에 기재된 모든 장비의 수리 건수 대비 발생 비용입니다. 단 무상 수리는 수리 건수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팀 구성은 팀장은 안혜란이고 간사는 이미혜, 팀원은 이혜진 A, 이혜진 B, 서성희, 박영신, 김태윤, 이민영, 김민경, 백수원으로 수술실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 일정은 2, 3월까지 주제 선정, 현황 파악, 원인 분석을 완료하고 개선 활동을 4월부터 10일까지 한 후에 사전 활동은 1월부터 3월달까지, 사후 활동은 8월부터 10월까지 해서 표준화를 10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QI 발표를 맡은 중앙공급실 강혜진입니다. QI 제목은 린넨 관리를 통해 비용 절감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으로는 효율적인 린넨 관리와 새로 구입하는 청구 비용, 절감과 불필요한 세탁물을 줄이고 린넨 공급 서비스 개선과 환자 내부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간호의 질과 병원 이미지 등을 높이기 위하여 본 활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린넨 교육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어 이번 개선 활동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린넨류 절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선정 지표로는 지표명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린넨 구입 비용 절감과 지표 정의로는 린넨 미니시트, 각시트, 반시트, 한의, 이불의 1년간 총 구입 비용입니다. 팀 구성으로는 팀 구성은 팀장 강혜진, 간사 이선자, 팀원으로는 최선희, 유수진, 홍진희, 이선희입니다. 활동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QI 발표를 맡게 된 치과의뢰 김현진입니다. 저희 QI제는 근관치료 종결률 향상을 위한 활동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러합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근관치료란 다른 말로 신경치료라고도 합니다. 근관치료는 한 번에 끝나는 치료가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 마무리되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은 당장의 통증만 없어지면 치료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내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치료 종결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근관치료 종결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얻는 기대 효과로는
환자의 치아 보존과 치과의 수익 향상입니다. 근간 치료는 치과 치료 중 비중이 높은 편이고 중요한 수입이 되는 보철 치료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치료 도중 환자가 내원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치료를 중단했을 때 환자의 입장에서는 치료 기간이 늘어나고 치아 보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병원의 입장에서는 내원 환자 수 감소, 보철 수익 감소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근간치료 종결률입니다. 근간치료 종결률은 근간치료를 시작한 환자 수에 대한 최종적으로 치료가 완료된 환자 비율입니다.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지금까지 치과 근간치료 종결률 향상을 위한 활동 계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단검사의학과 QI 발표를 맡은 최수민입니다. 저희 이번 2023년 QI 활동 계획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1. 주제 선정 배경, 기대 효과, 선정 지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처음은 검사 건수 증가가 있고요. 두 번째 당직 근무 시 응급실 및 병실 콜 증가. 세 번째로는 외래 진료 시 오전 시간에 검사 집중, 장비 노후화와 원심분리 장비의 부족, 오전 업무 전 장비 메인터넌스 시간으로 인한 검사 딜레이 등으로 통보 시간 지연이 늘어남이 있습니다. 검사 건수가 늘어났지만 그에 따른 환경적, 인력적 요인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결과 지연으로 의료진과 환자들의 진료 불만족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기대 효과입니다. 진단검사의학실의 검사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상화학 TAT를 단축을 위해 검사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하여 결과 지연 방지 및 TAT 충족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내외부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킴에 있습니다. 세 번째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임상화학 TAT 충족률이고 두 번째 지표 정의입니다. 임상화학 TAT를 조사하여 개선 전후 충족률 비교를 할 것입니다. 산출식은 전체 임상화학 검사 건수 분의 TAT 충족 건수 곱하기 100입니다.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팀장은 최수민, 간사 김소정이고 팀원은 진단검사의학과 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정보관리실 임성아입니다. 저희 부서의 이번 QI 활동 주제는 의무기록 사본 발급 대기시간 단축입니다. 주제 선정 배경은 사보험으로 인한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특정 시간 쏠림 현상으로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응급 상황으로 인해 신속한 발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업무 개선을 통한 사본 발급 대기시간 단축 및 내외부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병원 측면에서는 신속한 업무 처리로 인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민원의 감소 효과가 있으며 환자 측면에서는 시간 절약 및 고객 만족도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선정 지표는 사본 발급 평균 대기 시간입니다. 이는 진료과에서 의무기록 복사 처방을 내고 고객이 기록지를 수령한 뒤 원회용 사본 발급 화면에서 완결로 처리된 시간의 평균을 말합니다. 팀 구성 및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QI 활동 계획서 발표를 맡은 원무부의 김동규입니다. 저희 원무부는 업무 프로세서 개선을 통한 업무 능률 향상을 이번 QI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최근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 신종 감염병의 증가 등으로 인해 업무 내용이 세분화, 전문화되면서 상황에 따른 업무 프로세서 다양성과 환자와의 직간접적인 소통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업무 상황에서 문제점과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여 환자들에게 보다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으로 환자와 직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대 효과입니다. 업무 프로세서를 환자 측면, 직원 측면 등 다방면으로 분석하여 불편 사항들을 발견하고 개선을 통해 고객과의 좀 더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원들의 만족도와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선정 지표입니다. 이제 지표명은 업무 프로세스의 능률 만족도이고 지표 정의는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원무부 직원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팀장은 서우경 주임, 간사는 김동규, 팀원은 이혜림, 최서연, 차혜린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의 표와 같이 1월에 주제를 선정하고 1월, 2월 두 달 동안 현황 파악과 원인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원인 분석을 토대로 3월에서 9월까지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실천하며 6월엔 중간 결과 분석을, 10월엔 최종 결과 분석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원무부의 김동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QI 활동 계획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진료협력부 윤유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콜 업무 효율성 강화를 통한 응대율 향상 활동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병원을 처음 이용할 때 대부분의 고객은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고 진료 예약을 합니다. 그러므로 병원의 첫 이미지는 콜센터를 통해 결정되고 상담 서비스의 품질은 병원의 서비스를 상징하는 핵심 아이콘으로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콜센터의 전화 인입 건수 과부하로 인해 고객의 대기 시간이 길어져 자발적인 전화 포기 건수가 증가하고 있었고 이는 고객의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콜을 시도한 고객은 콜센터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받거나 대기 중이거나 대기하다가 끊거나 혹은 전화를 다시 걸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고객 행동이 콜센터의 중요한 평가 지표와 연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부서에서는 불필요한 전화 건수를 감소하고 평균 통화 시간을 단축해서 응대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병원 측면에서는 신속한 응대로 인한 병원 이미지 향상과 진료 예약 인원 증가로 병원 수익 증대입니다. 환자 측면에서는 원활한 전화 연결 및 진료 예약으로 인한 이용 편의 및 만족도 향상입니다. 선정 지표로는 응대율을 지표로 선정하였습니다. 응대율이란 콜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총 인입되는 전화 중 응대한 전화 비율이며 응대한 전화 건수를 총 인입 전화 건수로 나누어 곱하기 100을 한 걸 산출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팀장 윤유진, 간사 조성희, 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심사부 QI 활동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이지희입니다. 저희 보험심사부에서는 올해 QI 활동 주제로 신경학적 검사 기록 누락 건수 감소로 선정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 영상 진단 Q&A에 나와 있는 기준상 선별급여 MRI 검사 시 신경학적 검사가 필요하나 2022년 기준 신경과 응급실 각과에서 신경학적 검사 기록 누락 건수가 매월 평균 10회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심사부에서는 이번 외래 심사하는 과정에서 누락을 발견하여 수정하는 데에 따라 심사 지연 및 시간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QI 활동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첫 번째, 신경학적 검사 누락 건수가 감소되어 수정과 관련된 업무 부서 스트레스 및 피로도 감소. 두 번째, 신경학적 검사 누락 건수가 감소되어 입원 사전 심사, 외래 사후 심사 미완 및 보류 건수가 감소되어 원활한 업무 처리. 세 번째,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 영상 진단 Q&A에 나와 있는 기준상 신경학적 검사 수가 누락 건수 감소로 정확한 진료비 산정입니다. 산정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심사부 QI 활동 계획서 발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I 발표를 맡은 영양부 한우리입니다.
저희 영양부의 23년 QI 주제는 입원 환자 치료식 영양관리 활성화입니다. 목차입니다. 치료식 영양관리는 환자 개인별 영양관리 및 치료식 질 향상을 목적으로 영양사가 면담이나 밀 라운딩을 실시할 시 치료식을 처방받은 환자 1인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종류 및 이유,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별도의 서식으로 환자 및 보호자의 서명을 받은 증빙서류 작성 시 영양관리료를 건당 1,100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삼육부산병원 영양관리 규정에도 시행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영양부의 KPI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목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QI 활동을 통하여 치료식 영양관리를 활성화함으로 환자 영양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치료식 영양관리료로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영양관리 규정 이행을 통한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을 맞출 수 있다는 점과 KPI 지표 상승, 환자들에게 개별 영양관리를 제공하여 영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마지막으로 치료식 영양관리료로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QI 목적은 22년 치료식 영양관리 실시율의 30% 증가입니다. 지표명은 평균 치료식 영양관리 실시율이며 지표 정의는 총 치료식 환자 수 대비 치료식 영양관리 실시 건수 비율입니다. 팀 구성은 강경 영양부 부장님, 간사 한우리 영양사, 팀원 김은옥 부과장님, 조윤정 주임 영양사님, 최연희 영양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약제부 발표를 맡은 양신욱입니다. 23년 약제부 QI 활동 계획으로는 별첨약 조제 의료 감소 활동입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업무 미숙 및 유사의약품 증가로 인한 별첨약 누락 이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별첨약 조제 의료 발생률 0% 달성을 목표로 정확하고 안전한 약물 투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신규 입사자 자체 교육 및 배수 함량 의약품 네임택 색깔 변화, 혼동 주의, 유사 외관 의약품 용기 실사 작업으로 조제 오류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안전한 약물 투여로 환자 안전 보장 및 치료 효과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별첨약이 포함된 조제 오류 발생 보고율입니다. 지표 정의는 별첨약이 포함된 조제 건수 중 별첨약에 대한 조제 오류가 보고된 건수의 비율입니다. 별첨약이란 약자동 포장기계에서 조제되지 않고 챙겨주는 약품, PTP, 연질, 캅셀, 포, 시럽 등을 말합니다. 별첨약 조제 오류란 별첨약에 대해서 누락 이입이 된 오류입니다. 산출식은 별첨약이 포함된 조제 오류 발생 보고율은 별첨약이 포함된 총 조제 건수 분의 별첨약이 포함된 조제 오류 보고 건수입니다.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QI 발표자 유 팀장입니다. 종합감센터 주제는 폐암검진 사후 결과 상담률 5% 향상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암은 우리나라에서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조기 발견율이 2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습니다. 폐암의 대표적인 증상인 기침이나 가래가 나타난다고 해도 단순한 기관지 이상이나 목감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폐암검진 사후 결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폐의 상태를 알려주고 금연을 권할 수 있고 조기에 폐암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기대 효과입니다. 2023년 폐암검진 후 사후 결과 상담을 통해서 공단에서 원하는 것들을 시행할 수 있고 병원 측면에서는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환자 측면에서는 조기에 폐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고 폐암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폐암 검진 사후 결과 상담률입니다.
지표 정의는 전년 대비 폐암 검진 대상자 중 폐암 상담을 시행한 자의 비율입니다. 네 번째,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팀 구성은 팀장 유호, 간사 주혜민, 팀원은 종합검진센터 전원입니다.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36 부산병원 총무부 배경민입니다. 총무부 경영관리실은 36 부산병원 동호회 활성화를 23년 QI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주제로 선정된 배경에는 19년까지 운영했던 동호회가 풋살, 테니스, S컬처, 메디컬 잉글리시 등이 있었고 1년에 1회 혹은 2회만 진행되었으며 참여 인원이 2명에서 10명 이내였다고 합니다. 또 작년에 전 직원 직무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21년 대비 22년도 고위험군이 6.5% 증가하여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시켜 조직 문화를 개선해보고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부서 간 직원들 간의 소통 채널을 제공하며 친밀도를 향상시켜서 내부 고객 만족도, 조직 문화 부분에서 만족도 상승을 기대해 봅니다. 지표는 36 부산병원 동호회 조직의 개수와 활동 횟수 증가로 정했으며 36 부산병원 동호회 조직 개수가 증가하고 모든 동호회 활동 횟수의 합이 작년 대비 증가하였으면 36 부산병원 동호회가 활성화되었다라고 정의합니다. QI 활동은 총무부와 경영관리실이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하며 동호회 활동 계획서, 보고서 수령은 총무부, 활동비 지급은 경영관리실에서 담당합니다.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신청서 접수는 2월 27일부터 3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동호회 활동은 3월에서 10월 중에 진행됩니다. 동호회 정원은 최소 5명이며 활동비 지원은 2달에 한 번 인당 10,000원씩 지급합니다. 5월과 9월에는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깜짝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36 부산병원의 동호회가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3년 QPS부 QI 활동 계획 발표를 맡은 성예지입니다. 저희 부서의 QI 활동 주제는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 안전사고 보고율 향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2016년부터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었고 본원의 경우 2주기, 3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거치면서 원내 환자안전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매년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은 크게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늘어날수록 환자안전사고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보고된 정보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에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 향상 활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개선 활동을 통해 직원들로 하여금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인식을 개선시킴으로써 보고율을 향상시켜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환자안전사고 유형을 파악하여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정지표입니다. 지표명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입니다. 정의로는 첫 번째, 환자안전사고란 원내 규정 7.3에 따라 환자의 기저상태보다는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오류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위중도에 따라 근접오류, 무해사고, 위해사고, 적신호사고로 구분되는 사고를 말하며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란 원내 보고체계에 따라 서면, 메일, 후지츠 메시지, QR코드의 경로로 접수된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의 총합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팀 구성은 이응열 QPS 부장님과 QPS 팀원들로 구성되었고 활동 일정은 2월 동안 원인 분석을 시행하여 5월까지 개선 활동을 시행하고 6월 1차 현황 파악을 한 뒤 그에 따른 개선 활동을 시행, 9월 2차 현황 파악 및 사전 사후 결과값을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QPS부의 QI 활동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